오늘 유럽연합을 충격에 빠뜨린 큰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헝가리 외무장관 페테르 시아르토와 그의 러시아 동료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대화 녹음 파일이 인터넷에 유출되었습니다. 이 녹음은 러시아 주요 인물 제재 해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2024년에 라브로프는 시아르토에게 특정 러시아 재벌들과 그들의 아내에 대한 유럽 제재 해제를 성사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시아르토는 슬로바키아 측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 후 유럽연합은 실제로 지정된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것은 유럽연합이 무력했다는 점입니다. 헝가리 장관은 이 도청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르토 자신도 러시아인들을 수년간 도와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외국 정보기관이 헝가리 기자들과 함께 자신의 통화를 이미 도청해왔다고 했고 숨길 게 없으니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자신에게 뭘 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 유로의 대출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야 칼라스가 키이우를 방문해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비토르 오르반의 입장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이 대출을 제공할 수 없으며 그 입장에 대해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도 러시아 연방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변명조차 만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후원, 유료 구독 또는 유튜브 스폰서십으로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링크와 정보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만약 이 방송이 흥미롭고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후원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행 계좌 정보, 암호화폐 지갑, 페이팔, 패트리온, 바이미어 커피, 그리고 유튜브 스폰서십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최신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방송 시작에 앞서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는 헝가리 외무장관 테테르 시아르토가 회의 중간 휴식 시간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이사회 회의에서 말이죠. 이처럼 긴밀한 소통 덕분에 러시아는 사실상 오랜 세월 동안 유럽연합의 모든 회의 협상 테이블에 함께 있었던 셈입니다. 나중에 시아르토는 자신이 EU 이사회 비공개 회의 중에 라브로프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래서 어쩔 건데 라는 식으로 덧붙였죠. 그는 그래서 당신들이 나한테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나는 유럽연합 회의에 앉아 있으면서 바로 라브로프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고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뭐가 달라지는데? 그리고 오늘 인터넷에는 헝가리 외무장관 페테르 시아르토와 그의 러시아 동료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대화 녹음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향력 있는 러시아인들에 대한 제재 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영상, 이 오디오 녹음의 원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함께 모두 번역하고 반드시 모두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르게이 페테르입니다.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어요. 어디 계신가요? 저는 이미 부다페스트에 왔었어요. 네? 네? 네, 이미요. 너 오늘 러시아 언론의 모든 헤드라인에 올랐어. 난 뭔가를 못 봤네. 아니야. 그들은 그냥 네가 실용적으로 네 나라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어. Well, that's a very 좋게 말하자면 상황 분석 좋게 표현했네요. 그리고 공정하게 봐요. 저는 알리세르의 부탁으로 전화 드리는 거고, 알리세르가 당신에게 자기 여동생 일로 뭔가 하고 있었던 걸 상기시켜 달라고 했어요. 이스마일로바 부인. 네. 네, 물론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슬로바키아 사람들과 함께 그녀를 유럽 연합 제재 명단에서 제외해달라는 제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제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검토 기간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안건이 의제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녀가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분명 기뻐할 거예요. 여동생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저희는 당신의 지지와 평등을 위한 당신의 투쟁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자, 2024년 8월 30일에 시아르토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부다페스트로 도착한 지 1시간 후에 라브로프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재벌 알리셰르 우스마노프가 그의 여동생 굴바우르 이스마일로바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 해제를 원한다는 점을 상기시켰고 헝가리 장관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입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알리셰르의 부탁으로 전화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저에게 당신에게 상기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은 당신이 그의 여동생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페타르 시아르토는 네, 도와주겠다고 답하며 헝가리는 슬로바키아와 함께 이스마일로바를 제재 명단에서 제외해달라는 제안을 유럽연합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아르토는 다음 주에 그 제안을 제출할 것이며 새로운 재검토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것이고 그녀가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아르토는 라브로프에게 러시아에서 가지프롬의 새로운 본부를 방문했다고 전했고 이번 전화통화에서 저는 언제든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대화가 있은 지 7개월 만에 이스마일로바는 유럽 제재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한 정보요원이 말하길 시아르토는 러시아 장관과의 대화에서 순종적이고 거의 아첨하는 듯한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가서 이걸 해라 하면 그는 가서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마일로바가 영향력 있는 러시아인들에 대한 제재 완화의 유일한 사례가 아니었다는 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제재 명단에서 러시아 사업가 베체슬라프 마셰 칸테르와 러시아 체육부 장관 미하일 덱템레프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르토가 크렘린의 지시를 받아 실행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전술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잠시 유럽 이사회에서 일할 때 외교관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서는 보통 협상을 시작할 때 제재 명단에서 제외하고 싶은 러시아인들의 긴 명단을 먼저 내놓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연장 협상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유럽연합에 압력을 넣어 우스마노프 본인을 명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인들의 전술은 유럽연합 회의에 크렘린에서 지시받은 러시아인 명단을 들고 와서 이 명단을 검토하지 않으면 회의와 투표를 시작하지 않겠다. 이 명단에서 누군가를 제외하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외하지 않으신다면 협상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제재 명단에서 누군가를 실제로 제외하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즉시 크렘린의 일을 보고하고 곧바로 유럽연합의 결정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또는 예를 들어 2023년에 빅토르 오르바니 회의장에서 그냥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 그가 없는 사이에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는 이미 헝가리인과 슬로바키아인이 확실히 익힌 전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아르토가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헝가리 장관은 도청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외국 정보기관이 헝가리 기자들의 협조를 받아 자신을 계속 도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에 대해 아이러니한 한 문장으로 반응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오늘 도청자들은 또 하나의 큰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 전화로 말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을 증명했죠.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시아르토는 4년 동안 자신이 똑같은 말을 공개적으로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정책은 실패했고 러시아인들보다 유럽연합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헝가리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인물에 대한 제재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재 목록에는 헝가리인들이 포함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아르토는 조롱하듯이 공개된 도청 대화 목록이 사실 완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정기적으로 EU에 속하지 않은 여러 나라의 외교장관들과 제재에 관해 협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유럽연합에서는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의 대출이 제공될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키이우에 도착한 유럽연합 외교수장 카야 칼라스는 현재 러시아에 대한 20번째 제재 패키지 채택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출 제공과 관련해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녀의 인용문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저는 이 대출이 제공된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 유럽 이사회 회의까지는 이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애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헝가리로 EU와 나토 회원국의 지위를 남용해 이를 가로막고 그 결과 유럽연합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여러분의 후원, 유료 구독 또는 유튜브 스폰서십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법은 이 영상 설명란에 모든 링크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그 링크도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